추석 선물로 가져왔잖아. 우리가 명절에 깡통 사려고 돈을 쓴다고 생각했겠어. 엄마, 요즘 햄 세트 가격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아무것도 사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신경 써서 가져온 선물인데 왜 화를 내는 거야? 비록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도 우리 가족 먹으라고 챙겨온 거잖아. 70세가 넘으신 시부모님께 햄 세트를 선물로 드렸더니 오히려 시부모님은 사위가 선물해줬다고 자랑하셨어. 영양제 세트를 부모님께 선물로 드렸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최선을 다한 거야. 나는 항상 시부모님 생각뿐인데 어째서 부모님은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거지. 아무리 잘생긴 손주가 온다 해도 명절에 집에 오지 않는 건 이해할 수 없어. 아버지, 추석을 위해 제가 저축해가며 준비해온 거예요.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날인데 가족 얼굴 보지 못한다고 크게 달라질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다들 따로 살고 조상묘를 참배하기 위해 모이지도 않아요. 왜 명절이 가족들 간의 갈등을 일으키게 된 걸까요? 손주를 보고 싶으면서도 명절마다 마음이 불편하다는 게 슬프네요. 저는 명절에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정말 그럴 생각이 없으면 제가 드린 모든 걸 돌려주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해주세요. 아빠가 이렇게 하면 부당해서 못 나가. 잘 말했어. 이제까지 누가 날 괴롭혔어? 햄 선물 세트 하나 때문에 널 쫓아내는 줄 알아. 여기 경자 엄마, 아빠, 아들, 김성규 며느리, 이주영이 싸우고 있어. 오늘의 스토리처럼 부모를 흡혈귀 취급하는 아들, 며느리를 둔 부모가 있다면 최경자 엄마, 아빠, 김광수에게 따뜻한 응원과 진심 어린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면 더 빨리 올라오는 스토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놀라운 스토리 속으로 들어가 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에 사는 70세 최경자입니다. 작년 2023년 추석에 있었던 정말 믿을 수 없는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추석 선물로 햄 한 세트만 사왔다는 사실이 못마땅해서 아들과 며느리가 살던 집을 팔았습니다. 물론 그 한 가지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를 쫓아낸 것은 아닙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진짜 숨겨진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날의 충격 때문에 남편과 저는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깜짝 놀라 깨어나고 이가 딱딱 부딪히고 배가 아팠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며느리는 제가 연락을 하지 않고 찾아오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 저를 만나주지 않았고 제가 오지 못하도록 온갖 핑계를 대며 한마디로 영악하고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내 며느리, 도대체 무슨 말을 해서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던 내 아들이 눈과 귀가 멀었기 때문에 우리를 끔찍한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는지. 특히 내 며느리는 시어머니인 나를 아들에게 달라붙는 흡혈귀 취급했어. 세상에 도둑놈을 이렇게 대하는 법이 없어. 나를 너무 싫어해서 문 열쇠의 비밀번호와 뒷문 열쇠를 오빠 손가락으로 바꿔서 내가 그녀 집에 오지 못하게 막았어. 며느리의 행동을 보면 내가 갑자기 찾아오는 일이 없고 사려 없는 시어머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들이 결혼한 지 6년 동안 아들 집에 간 건 겨우 3번뿐이야. 이사 온 날 한 번, 이사 온 날 한 번, 손자 100일째 되는 날 한 번. 그 외에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물건만 주고 집 안으로는 절대 안 들어왔어요. 멀리서 어른이 오셨다면 잠깐 들어와서 차 한잔 하라고 하셨겠지만 며느리는 한 번도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사실 며느리가 집을 살 때 돈을 주셨어요. 내가 밥만 냈으면 이렇게 불공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시댁에서 지참금만 빼고는 전혀 지원 안 해준다고 해서 보증금은 처음에 다 냈고
그 후 집을 살 때는 우리 돈으로 샀어요. 며느리가 잘해줬다면 아들 명의로 돌려줬을 텐데 끝까지 벌레보다 더 심하게 대했어요. 그래서 진명과 남편이 끝까지 붙잡고 있었어요. 100번 양보해도 시댁에 안 오셨으면 자주 찾아왔어야지. 며느리는 그것도 원치 않고 오지도 않았는데. 남편은 짜증나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절대 만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나는 단호하게 끊어내기가 쉽지 않았다. 그 이유는 손자 소였다. 지금은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셨고 그래서 나도 손자를 너무 사랑했다. 못 보면 보고 싶어서 어떻게 만나야 하나 생각만 했다. 그런데 며느리는 멀지 않은 곳에 사는데도 20분 거리인 우리 집에는 안 오셨다. 손자 수호한테 신발과 옷을 사다 주겠다고 하면 마지못해 오셨다. 휴일이라도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까지 밥 먹으면 좋겠지만 저녁 먹고 나면 그냥 집에 가는 거야. 그러는 동안 1시간 거리에 있는 부모님 댁은 꼭 들러가고 가끔은 손주들 데리고 일주일 묵고 돌아오기도 해. 물론 부모님 댁이 자기 집보다 편한 건 당연하지만 자기한테 이로운 일이면 다 가져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니까 우리한테는 창피하고 힘들었어. 주영이랑 수호가 부모님 댁에 있는 동안 이럴 때 부모님 댁에 가서 밥 먹어야 주영이가 미움받지 않아. 아들 얼굴이라도 자주 봐야 주영이가 욕하지 않아. 며느리가 자기를 내버려 두고 부모님 댁에 가는 게 얼마나 미운데. 주영이를 진심으로 아끼는 거라면 그게 맞는 거야. 어머, 뭔 소리야. 며느리가 자식을 친정에 데려가면 아들이 편해져서 고맙게 생각해야지. 왜 며느리를 욕해? 그리고 김씨, 우리 시댁은 맛이 없어서 안 먹어. 아, 주영이가 전에 김씨랑 저녁 먹으러 나갔는데 시댁에서 김치찌개를 끓여줬어. 근데 생선찌개인지 무침인지 모르겠어. 생김새도 이상하고 맛도 이상해서 주영이가 안 먹으려고 해서 시댁이 창피할까봐 참다가 먹었어. 시댁은 보통 유통기한 지난 반찬 다 냉장고에 넣고 찌개 끓여. 아무리 아까워도 그렇게 끓여도 괜찮아. 아, 넘어질 거야. 아니, 김씨가 들으니까 조심해서 말해야지.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잖아. 김씨는 결혼해서 시댁 아들이 아니라 제 아들이 됐어요. 당신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김씨는 제가 만든 음식이 더 맛있다고 했어요. 맞아요. 엄마, 저는 이제 시어머니 아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엄마 음식도 맛이 없어서 안 먹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소시지와 계란만 먹고 까다롭게 자랐어요. 하지만 주영이와 결혼하고 나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더 영광이에요. 제 아들이 매번 이렇게 말해요.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가 시어머니를 욕하시면서 저도 흥분해서 시어머니랑 같이 칭얼대고 농담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알 도리가 없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멸치볶음, 부추, 쌈, 간장, 절임 채소를 준비해서 아들, 손자, 며느리한테 먹일 건데 천에 싸서 깔끔하게 싸서 먹였어요. 그래 주영아, 반찬 좀 만들었는데 먹을래? 전에 우리 집에서 카레 좋아하던 거 생각나서 만들었는데 지금 바로 가져다 줄게. 지금 바로. 어제 카레도 먹었으니까 반찬은 안 줘도 돼. 아니, 다른 반찬도 있으니까 먹어봐. 정말 안 줘도 되는데 어머니 집에 가서 사올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야? 여기까지 오셨으니 바로 떠나겠습니다. 사실 반찬을 핑계 삼아 손자를 보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손자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손자를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모르시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손자를 일부러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며느리가 주고 싶어 해서 늘 원망스러웠어요. 며느리가 싫어하는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자존심을 접고 아들네 집으로 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문 밖에서 TV 소리와 손자가 노래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손자를 보고 싶어서 급히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런데 아무리 세게 눌러도 며느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초인종이 고장난 줄 알고 며느리를 불렀어요. 야, 주영아, 너 집 앞에 도착했어. 근데 벨이 고장났어. 계속 울렸는데 문이 안 열려서 전화했어. 빨리 열어줘. 반찬이 가득 들어있어서 너무 무거워. 그런데 갑자기 TV 소리가 꺼졌어. 그러자 며느리가 말했어. 엄마, 수호 유치원 친구들과 엄마들이랑 애들 카페에 있어. 그래서 내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또 온 거야. 내가 널 찾으러 가느라. 야, 집에 없었어. 조금 전에 TV 소리 들었어. 아, 잘못 들었나 봐. 우리 아파트가 오래돼서 층간소음이 심해. 아래층에 사는 아기인가 보다. 이게 나야. 손자가 알아들을 수 없을까 봐. 분명 수호 목소리였어. 어떡하지? 나중에 유치원 엄마들하고 점심 먹으러 가야 해서 지금은 못 갈 것 같아. 그럼 근처 편의점에 가서 기다릴게. 커피 마시면서 기다릴게. 근데 엄마, 아마 2-3시간 걸릴 거야. 미안해. 다음에 가지러 가면 안 될까? 3시간. 저거 다 어떻게 해야 하지? 아무도 안 먹는데 왜 자? 그럼 경비실에 냉장고가 있는데 경비원한테 부탁해. 아니, 문 하나만 열고 들어가면 돼. 경비원한테 왜 부탁해? 그냥 집에 들어가서 반찬 좀 냉장고에 넣고 바로 나올게. 비밀번호 안 알려주면 내일 숫자 3개로 바꿔. 엄마, 반찬은 바로 먹지 않아도 돼. 경비실에 두고 가면 돼. 반찬 때문에 더 싸우고 며느리가 나가면 사이가 나빠질 것 같아서 더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바로 앞에 문이 있는데도 아들 집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고, 손자 목소리도 똑똑히 들렸지만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고 반찬을 넣었어요. 핸들룸에 내려놓으세요. 저는 여기 8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호요, 그 집 아기 엄마가 아기를 낳을 예정이라 지금은 집에 없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방에 갔더니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작은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작은 냉장고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부인, 주세요. 오늘은 배려하겠지만 다음에는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2023년 9월. 남편으로서 폴더 인터넷과 잘 어울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남편이 자동차를 좋아하는 아들에게 매년 주라고 부탁했습니다. 컴퓨터에 연결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아무 말 없이 제 모든 부탁을 들어주신 아들에게 응해 주셨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부탁을 하면 짜증이 나고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결혼하고 나서 아들 얼굴 보기 힘들어서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마주보라고 핑계를 댄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이기적일 수도 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밥을 먹이고 품위가 있어서 원망을 표하는 건 아들의 자아를 방해하는 짓이 될 것이다. 하지만 보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어머니의 마음이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슬퍼한다. 엔젤라, 차 사업, 아빠는 돈 벌어서 먹고 싶어 하는데 결혼하려면 나도 일부만 포함돼 있으니 뻐꾸기 소리는 끄고 믿어라. 집에 올 때까지는 밥도 못 먹고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거냐. 헤어져서 결혼해라. 여기저기 신경 써라. 왜 많은 사람이 행복했을까? 며느리 대화가 전해지기 때문이다. 계속 들려. 아가씨, 정말 짜증난다. 왜 또? 아빠가 뭘 하길 바라. 아들이 결혼했으니 이제 아빠 엄마는 그런 거 직접 챙겨선 안 돼. 언제까지 아들에게 전화해서 부탁할 거야? 어머나, 정말 짜증나. 그냥 보험이나 들어. 어쨌거나 몇만 원 아끼려고 뭐 해? 올해만 하고 그만둘게. 엄마도 마찬가지야.
요즘 어른들은 폰 앱 쓰는 건 알지만 엄마는 왜 배우려고도 안 하고 그냥 모른다고만 해. 진짜 웃긴 게 뭐야. 다른 건 못한다고 하면서 홈쇼핑으로 물건 주문하는 건 엄청 잘하잖아. 그리고 나한테 사은품 리뷰 써달라고 하잖아. 앱 쓰는 법 모르면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왜 결혼한 자식들한테 사은품 하나 달라고 귀찮게 하냐? 너도 그랬잖아. 아니, 진짜 엄마가 왜 그럴까? 미정이한테 그런 거 시키잖아. 매번 그러는 게 귀찮잖아. 알잖아? 나한테 물려줬잖아. 아가씨도. 그런 건 딸이 스스로 해야지. 왜 며느리한테 물려주고 소란 피우냐? 아들이나 며느리 달라고 할 때마다 아들도 며느리도 없는 우리 엄마가 어떻게 슬퍼서 살 수 있겠어? 아무튼 그 집에서도 그럴까? 자세히 보면 엄마 아빠가 효도하라고 하면 효도하라고 할 텐데 정말 양심이 없어. 효도를 원한다면 집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바라는 게 맞지 않나? 그게 도덕적이지 않아? 넌 외아들이고 차도 집도 다 네 아빠 명이고 내 소유물도 하나도 없잖아. 나도 친구들처럼 외제차를 몰고 싶은데 어디 벽에 박아야 하나? 차가 없어서 출퇴근이 힘들다고 좀 투덜거리면 아빠가 바로 차를 주셔. 이 20평도 안 되는 집에서는 못 살잖아. 이번에는 불쌍한 척하고 내년에 40평 아파트로 이사하자. 싼 선물 세트 하나 가져가면 아들 며느리가 얼마나 살기 힘들까 생각해서 주도권을 잡을 거야. 도와줄지 모르겠어. 아, 좋은 생각이네. 이번에 회사에서 받으면 줄까? 안 돼. 먼저 찾아가 볼게. 작년에 받은 거 창고에 갇혀 있을 거야. 가지고 가자. 가지고 가면 선물 살 돈도 없다고 생각하고 더 불쌍해 할 거야. 추석 때 스위스 여행 가는 거 들키면 안 돼. 추석에 우리 둘 다 일하러 간다는 거 꼭 말해. 근데 수호는 혼자 두어도 괜찮을까? 아직 어려. 데려가면 뭐 알겠어? 에바 엄마한테 주는 대가로 명품 가방 사주기로 했으니까 우리 둘 다 좋은 거야. 뭐 이런 미친 소리 다 해? 아들과 며느리는 전화 연결도 모르고 우리에게 욕설을 퍼붓고 사업 윤리도 없고 집 주면 효도 기대해야지. 심지어 우리를 속이려는 계획까지 다 들었어. 남편 얼굴이 빨개지고 머리로 피가 솟구쳤어. 참을 수 없어서 소주 한 병 다 마셔버렸어. 이런 전화에 찢어져도 만족하지 못할 놈들. 어디에 있을지 보자. 그리고 통화 내용은 전부 녹음이 되어 있었다. 원래는 전화가 자동 녹음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몇 달 전 남편이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해서 아들이 자동 녹음으로 설정해 놓았다. 그러다 보니 아들은 자기가 쳐놓은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녹음된 통화 내용을 몇 번이고 다시 들어도 믿을 수가 없었다. 며느리한테는 수긍하고 아빠 엄마한테 욕하는 놈이 우리 아들이다. 며느리의 마감일보다 아들이 쓰레기로 변한 게 더 가슴 아팠다. 그리고 추석 전 토요일이 왔다. 예정대로 아들과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왔다. 우리를 보자마자 선물 세트와 영양제를 건네주었다. 선물 세트는 털대 먼지가 잔뜩 끼었고 상자 한쪽에는 2022년 직원 추석 선물이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는 선물용이라고 쓰여진 배포 상자였는데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통기한이 한 달도 안 남은 비타민도 있습니다. 엄마, 이건 선물 세트와 비타민이에요. 요즘 수입이 어려워서 준비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에요. 미안해요. 선물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오늘은 추석도 아닌데 왜 선물을 가져가? 아, 우리 둘 다 추석에 출근해야 해서 오늘 일찍 왔어요. 추석까지 출근하면 무슨 회사 일이요? 올해는 바빠요. 본사에서 갑자기 일방적으로 11월까지 내놓으라고 해서 아직도 잔업하고 요즘 바빠요. 아, 늦게 끝내면
누가 소원을 들어줄까요? 내가 볼까? 아니, 엄마가 보러 왔어요. 엄마, 걱정은 하지 마. 힘들겠지. 아이들 돌보느라 쉴 수도 없고. 추석 전에 미리 찾아가서 인사하고 싶었어. 바로 갈게. 바로 갈게. 선물만 받고 그냥 보내면 어때? 가기 전에 밥이라도 먹어야지. 추석에 못 간다고 했더니 오늘 간다고 해서 오늘 같이 저녁 먹기로 했어. 너희들 진짜. 알았어. 알았어. 아빠, 지금 우리 살고 있어. 집이 너무 작고 불편해서 수호 키우면서 살 수가 없어. 수호가 자꾸 물건에 부딪히고 넘어져. 지금 사는 집이 작아서 3인 가족은 20평 아파트가 딱 좋을 거야. 우리 널 키울 때는 원룸에 살았으니까. 그에 비하면 투룸도 돈이 많이 들잖아. 아빠, 그때랑 지금 사는 건 다르잖아. 어쨌거나 내년에 40평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은데 지금 사는 집 팔고 40평 아파트 살 수 있을까요? 꾸준히 저축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데 아이 키우면서 돈 모으는 게 쉽지 않아요. 집은 돈이 많이 들어서 우리 능력으로 바로 사려고 하는데 아빠, 엄마, 지금 도와주세요. 돈 낭비 안 하고 잘 사시는 거니까 우리가 안 도와드릴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집은 이야기하려고 했으니까 봅시다. 내년에 이사하려면 바로 부동산 중개업체에 매물로 내야 해요. 아, 그리고 차가 오래돼서 출퇴근 불편하지 않아서 운전하는 집은 다 대형이에요. 바꿔줄게. 황소뿔을 한꺼번에 떼버리겠다고. 추석 지나고 차 사줄게. 어차피 사줄 거면 내가 사줄게. 아빠 진짜 절대 포기 안 할 거야. 고마워 아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보여줄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줘. 네, 너희들이 잘해줘서 그럴게. 애들이 오면 바로 쫓아낼 줄 알았던 남편이 내 기대와는 달리 굉장히 차분한 태도를 보였어. 오히려 애들이 뭐라든 다 순종적으로 들어줬어. 너무 놀라서 눈이 튀어나올 것 같은 표정으로 쳐다보았어. 그러자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듯 살짝 고개를 저으며 이해할 수 없는 미소를 지었어. 그러고 나서 애들이 나간 뒤에 계획을 말해줬어. 그는 말했다. 며칠 동안 헛된 꿈속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너희가 흥분할 때 나는 너희를 끝없는 지옥으로 보낼 것이다. 사실 내 남편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큰 기대를 갖게 한 다음 그들을 벌하기 위해 모든 것을 빼앗아간 산이었다. 그리고 내 아들과 며느리가 여행을 간 사이에 그는 내게 말했다. 나는 그에게 반찬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아이들이 없으니 반찬을 만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는 모든 것을 생각해냈으니 몇 개 만들어라. 그리고 나는 내가 만든 반찬과 과일 한 상자를 사서 아들의 아파트 경비실로 갔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휴일이니까 매우 수고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과일이니 집에 가져가서 먹어라. 아, 이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나요? 무슨 부탁을 드릴 수 있나요? 우리 아들은 팔호실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주는 반찬이지만 명절에 냉장고에 넣어둘 수 있어. 아, 왜 아들이 여행을 간다고 안 말했어? 명절에 여행을 간다고 경비실에 배달해 달라고 했는데 일요일에 온다고 했어. 나도 알아. 알았어. 부탁 하나 해줄게. 경비원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알았다고 했어. 그러고 나서 며느리한테 카톡을 보냈어. 며느리가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카톡 프로필 사진을 바꿨어. 비행기에서 찍은 구름 사진이었는데 우리가 멍청해서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는 법을 모른다는 걸 한눈에 알아채지 못했어. 컴퓨터도 핸드폰도 모르면서 솔직히 말해서 화를 참으려고 카톡을 썼어. 주영아, 네가 오면 너무 피곤해서 요리할 생각도 못하잖아.
그냥 시켜서 먹으면 몸에 해로울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 잘 먹어야지. 반찬을 만들어 경비실에 두고 왔으니까 퇴근하고 가서 먹어. 근데 며느리는 답장도 안 하고 짜증난 듯이 다음 날까지 한마디도 안 보내. 결국 일요일에 아들과 며느리가 출장에서 돌아오자 남편이 아들에게 전화했어. 명절에 쉬지도 못하고 수고했으니까 맛있는 저녁 사줄게. 같이 먹자. 알았어. 너무 피곤하니까 집에서 쉬자. 알았어. 엄마랑 내가 볼 일이 있어서 퇴근하고 잠깐 놀러 갈게. 뭐 놀러 갈래? 오늘은 늦게 마무리할 거야. 오후 9시 이후에 가도 돼. 알았어. 남편과 저는 오후 7시에 아들 아파트 경비실로 갔어. 반찬을 사러 간 다음 아들과 며느리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기 위해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후 8시쯤 아들과 며느리가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즉시 아들에게 갔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달려갔다. 성규야, 며느리야, 아빠,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짐은 뭐야? 회사에서 가져올 게 있어. 왜 멀쩡한 애들 두고 택시에서 내렸어? 운전하기 힘들었어. 어쨌든 왜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일찍 왔어? 주영아, 이번에 만든 반찬은 좀 짜긴 한데 멸치볶음은 좀 짜게 만들었어. 아, 멸치볶음 맛있었어. 성규랑 내가 너무 맛있게 먹었어. 그러니까 내가 안 만든 멸치볶음도 네가 먹었구나. 그러는 사이에 도시락 가져갈 뻔했는데 지금 가져와. 내일은 안 가져갈 수 없니? 내일은 월요일인데 어떻게 줄 수 있어? 지금 줘. 엄마, 내가 가져온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고집이 세? 고집이 세는 건 엄마야. 도시락이 없어서 줄 수 없고 너희 둘이 좋아하던 멸치볶음도 내가 안 만들었어. 며느리, 우리는 끝까지 무시하고 끝까지 회피하고 거짓말만 해. 네 아들도 마찬가지야.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들. 오늘 너한테 줄 게 있다고 했잖아. 너무 좁아서 못 살겠다고 했던 집이 부동산 매물로 올라갔고 국산차라 못한다고 했던 차도 싸니까 디스패치 신청했으니까 바로 줘. 아, 맞아. 추석 지나고 집과 차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부동산에서 집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했어. 근데 차 열쇠는 왜? 아직 차도 사지 않았는데 너가 가져가면 직장 못 가. 아버지는 모르는 듯하지만 갚지 않고 팔면 몇백 달러는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보고 있던 차가 있어요. 내일 계약서에 서명할 거예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 집과 차를 사줬어요? 너는 불쌍하게 행동하다가 부모님을 속였어요. 스위스 여행은 재밌었어요. 시어머니께 고급 가방을 사드렸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스위스 여행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지만 우리가 혼자 여행을 가면 당신이 화내실까봐 걱정했어요. 다음 휴가에는 우리와 함께 여행을 가세요.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이 가방은 어머니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녀를 위해 샀어요. 누구? 당신은 나를 속이려고 했어요. 당신은 보통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여행을 간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불운한 가방이 필요 없어요. 당신이 여행을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뭔지 알아요? 지난번에 전화로 통화한 후에 녹음했어요. 당신과 며느리는 우리를 즐겁게 욕했는데 당신은 여전히 우리 자식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남편이 전화 버튼을 눌렀을 때 노골적인 대화가 그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업로드되었어요. 부모님을 그렇게 잘 속이려다가 공영에 처한 아들. 며느리 아들은 어리둥절해하며 당황했고 처녀성을 잃은 며느리는 즉시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정말 죽을만 했습니다.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수호를 위해서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수호를 위해서 제가 수호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온갖 나쁜 짓을 한 게 사실이 아니었나요? 하지만 당신은 죽으려고 하는데 지금 수호를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남들처럼 대출 이자로 고생해 본 적이 없어서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잖아요. 내가 당신을 등지고 편안하게 해 주었기 때문에 당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만족스럽지 않다면 돈이 나오는 곳이 우리뿐이라면 우리에게 친절해야 해요. 짐승도 고마움을 알 텐데 고마움을 모르면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나요? 아버님, 저희는 효도하면서 조금씩 갚을 뻔했어요. 언제 효도하라고 했냐? 손주들 그리워하는 게 죄였어. 때로는 얼굴을 마주보며 용서를 구하는 아들을 보곤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만 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이 있는 법이니까요. 더 이상 이 주제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는 회사로 데려가거나 어머니께서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집에 들어가 살든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럴 수 있냐고 묻는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는 정말 자신이 선택한 길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도 없으니 회사 근처 숙소에 머물며 회사 버스를 타고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했죠. 이제 우리 부부가 한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쌓아온 것을 아들에게 그냥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나는 큰 결심을 하고 아들과 며느리를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그 후에도 아들과 며느리는 몇 번이고 찾아와 무릎을 꿇고 화해를 요청했지만 우리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자를 위해 마음이 동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친정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마치 홀로 된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들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길 바라며 언젠가 그들이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이해해 주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욱 뜻깊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